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고압 비접지 배전 선로에서 지락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과전류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지락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선택 접지 개전기 SGR, 영상변류기 ZCT,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 GPT가 필요합니다. 과전류 개전기는 특별히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2번 삼상 1회선 전선로에서 대지정전 용량은 CS2고 선간정전 용량을 CM이라 할 때 작용정전 용량은 요 공식 찾는 문제예요. 삼상 1회선 선로의 작용정전 용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요거랑 같은 게 3번이 되겠네요. 요 공식 암기해서 찾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배전전압, 배전거리 및 전력 손실이 같다는 조건에서 단상 2선식 전기 방식의 전선의 총 중량을 100%를 할 때 삼상 3선식 전기 방식은 몇 %인가? 자, 요 문제는 배전전압, 배전거리, 전력 손실이 같다는 조건에서 단상 2선식으로 가설을 했을 때에 들어간 전선의 총 중량이 있겠죠. 이것과 배전전압, 배전거리, 전력 손실이 같다는 조건에서 삼상 3선식으로 가설을 했었을 때 이때 전선의 중량을 비교했을 때 삼상 3선식 전기 방식은 몇 %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암기해서 답을 찾는 문제예요. 답은 75%가 되겠습니다. 여기 해설에 단상 2선식에 들어간 전선의 총 중량을 100%라고 했을 때 단상 3선식은 37.5%, 삼상 3선식은 75%.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상 2선식으로 가설을 했을 때 전선의 중량이 100kg이었다. 근데 이때 배전전압이나 배전거리, 전력 손실이 같다는 조건에서 이 선로를 단상 3선식으로 바꾸면 전선은 37.5kg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선로를 삼상 3선식으로 바꾸면 전선은 75kg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상 2선식에서 삼상 3선식으로 바꾸면 전선이 좀 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니까 75%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그림에서 수전단이 단락된 경우 송전단의 단락전류와 수전단이 개방된 경우 송전단의 충전전류의 비는, 요 내용은 제가 설명은 드릴 건데 요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문제답만 암기해 주세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요렇게 푸는 거예요. 요거는 4단자 정수에 관련된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 공식. ES는 송전단 전압, IS는 송전단 전류고요. ER은 수전단 전압, IR은 수전단 전류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수전단이 단락된 경우, 요 수전단이 단락됐대요. 수전단이 단락되면 전압은 0V가 됩니다. 전압. 왜냐? 단락. 우리 전압 잴 때 어떻게 재지요? 이게 상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재지요. 이래야 전압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계 대고 전압을 재면 이 전압 나와요? 0V 나옵니다. 왜냐? 단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락되었을 때는 0V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전압이? 수전단 전압이. 그러면 수전단 전압. 얘 0, 얘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단락시켜 놓고 이 공식을 정리해 보면 얘네는 0이니까 없어지고, 송전단 전압은 B의 IR, 송전단 전류는 D의 IR. 근데 문제에서 단락된 경우 송전단의 단락 전류, 송전단 전류 구하란 얘기예요. 얘 구하란 얘기입니다. 근데 IR, 요 IR을 여기서 이제 구해보면 B가 넘어가면 IR은 B분의 송전단 전압,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요렇게 식은 정리가 되고요.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때에 2차 측을 단락했었을 때의 1차의 단락 전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뭐라고 그랬죠? 수전단이 개방된 경우. 지금 개방했어요. 개방됐습니다.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뭐가 0일까요? 전류가 0이죠. 전류가 0. 여기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후kum에다 걸어서 전류값을 측정하죠. 근데 요때 부하를 요 선로에서 분리시키면 전류값은 0A 나와요. 그죠? 부하가 없으니까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개방, 2차를 개방했을 땐 전류가 0입니다. 즉 수전단 전류 얘가 0, 얘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0, 0 돼서 이때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수전단이 개방된 경우 송전단에서의 충전 전류, 송전단에서의 전류 구하란 얘기예요. 얘 구하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R, 이 수전단 전압 어떻게 구할까요? A를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의 수전단 전압은 A분의 송전단 전압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랑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B를 구하래요. B. 그러면 충전 전류분의 단락 전류. 비율, 분수잖아요. 그죠? B를 구하랍니다. 그래서 충전 전류 이렇게 구했죠. 이거 분의 단락 전류. 예. 이렇게 적용하면 ES 송전단 전압, ES 송전단 전압 이렇게 약분되고 요거 분수의 분수네요. 번분수. 어떻게 정리하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보기를 보면 요게 없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4단자 정수 관련된 공식 보면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AD-BC는 1이다. 이런 공식 있어요. AD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BC가 넘어와서 플러스 BC가 되겠죠. 그래서 AD는 BC 플러스 1이다 해서 여기다가 BC 플러스 1을 적용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BC분의 BC 플러스 BC분의 1이 통분돼서 이런 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BC분의 BC는 약분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BC분의 1이다. 해서 1 플러스 BC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문제 답만 암기하셔도 돼요. 문제 답만.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5번 우리나라 22.9kV 배전선로에 적용하는 피레기의 공칭 방전 전류는 요거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2500A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6번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란 요것도 암기하는 문제죠. 피레기의 제한전압은 피레기 동작 중 단자전압의 파고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레기는 변압기 1차 측에 이렇게 설치가 되죠. 1차 측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이제 대지로 이렇게 접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한전압이 뭐냐? 이상전압이 내습을 하면 피레기는 방전을 시작합니다. 요 방전을 할 때 피레기에 걸리는 요 전압을 제한전압이라고 하고 피레기 동작하는 중에 단자전압의 파고치가 되겠습니다. 요게 제한전압이에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7번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 단락전류의 제한이지요. 단락전류의 제한. 한류 리액터 단락전류 제한.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송전전력, 송전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고 하며 전선의 단면적 Amm 제곱과 송전전압 VkV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뭐 전력 손실률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 문제는 이제 전력 손실 공식을 가지고 전선의 단면적과 송전전압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전력 손실은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게 공식이 뭐 요렇게 된 거는 3상에서의 한 상에서의 전력 손실이 되겠네요. 그죠? 왜냐? 여기 전류값은 3상으로 계산이 되고 여기 전력 손실은 단상으로 계산이 됐죠. 그래서 3상에 여기 한 선의
전력 손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 전력 손실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3. 여기 최종값에서도 곱하기 3 하면 요렇게 약분돼서 요것만 이렇게 남죠. 예, 우리 이때까지 본 건 삼상인수의 전력 손실은 요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 요 전압하고 요 전선의 단면적의 관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전력 손실은 삼상에서의 한 선의 전력 손실이라는 거, 예, 그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요 공식 가지고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요 공식 보면은, 자, 요 단면적하고 전압하고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단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볼까요? 근데 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분수 A분의 B는 C에서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죠. 그죠? 예, 요거 이런 겁니다. 2분의 10은 5.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자리 바꾸면 5분의 10은 2. 식이 성립하죠. 예, 요런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모가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경우 AB 분의 C는 D다. 이런 게 있을 경우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자리 바꿔도 되죠.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 곱한 값, 요거 하나와 얘가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식은 성립해요. B와 D, 결과값 이렇게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이런 거예요. 2 곱하기 5분의 50은 요거 뭐죠? 5입니다. 5. 그죠? 여기서 2와 5 자리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바꾸면 5 곱하기 5, 25분의 50은 2 성립하지요. 그죠? 그리고 5와 5 이렇게 바꿔도 식은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곱셈으로, 분모가 곱셈으로 되어 있으면 그 곱한 값 중에 하나와 분수의 결과값이랑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분모 다 곱해져 있는 값이죠. 그래서 요 A와 결과값, 전력 손실 서로 자리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은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의 단면적 A와 전압의 관계, 어떤 관계죠? A는 전압 제곱의 반비례 관계. 즉 A는 전압 제곱분의 1의 비례 관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관계, A는 전압 제곱분의 1의 비례 관계다. 요거랑 똑같은 게 어디 있죠? 3번에 있네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요런 문제의 답은 요렇게 된다. 암기 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송수전단 전압을 ES, ER이라고 하고 4단자 정수를 ABCD라 할 때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은 요거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우리가 뭐 정리해서 요 공식을 찾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력 원선도 반지름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단선식 전력선과 단선식 통신선이 그림과 같이 근접되었을 때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은, 자, 요 전압 구하란 얘긴데 요거는 답은 1번입니다. 요거 암기하셔도 좋고요.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가 이제 전압이고요. 요렇게 대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CM이고 C0고 우리 여기 전압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부하가 소자가 정정 용량일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은 두 개의 정정 용량을 더합니다. 더하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에 있는 정정 용량을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압, 이 원이죠? 전체 전압을 곱해줘요. 이렇게 해서 여기 걸리는 이 정정 용량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요게 좀 이해가 어렵다 하면 요 그림 나오면 그냥 요 1번 찾으시면 됩니다. 예, 요거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요거 이해가 좀 어렵다 하면 답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1번 삼상 불평형 전류에서 역상 전류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예, 역상 전류 요렇게 나타내는 게 역상 전류죠. 그럼 요거랑 똑같은 게 답은 2번에 있네요. 요게 이제 불평형일 때 영상, 정상, 역상 전류 구하는 공식인데 요거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의 요 A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를 의미하고요. A제곱은 크기가 1이고 각도는 240도를 의미합니다. 알아두시고 요 공식입니다. 공식.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 구하는 공식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전압이다 하면 요 전류 대신 전압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전압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요 A, B, C가 상전류, A상의 전류, B상의 전류, C상의 전류를 의미해요. 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소리액터를 송전 계통에 사용하면 리액터의 인덕턴스와 선로의 정적 용량이 어떤 상태로 되어 지락전류를 소멸시키는가? 요거는 암기하는 사항입니다. 답은 병렬공진되어 지락전류를 소멸한다. 암기.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3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1kg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약 몇 kWh인가? 단 석탄의 발열량은 5000kcal/kg, 발전소의 효율은 40%이다. 이 문제는 화력발전소 열 효율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전력량 구하라죠. 그래서 열 효율 보면 이런 식인데 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여기 860 넘어가서 효율에 나눠줘야 되고요. BH는 나눠져 있는 형태니까 넘어가서 효율에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전력량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서의 효율은 40%가 아니고 0.4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 0.4, 연료 소비량 1kg, 그 다음에 연료 발열량 H가 5000kcal/kg 해서 적용하면 860분의 열효율 0.4 곱하기 연료 소비량 1kg 곱하기 연료 발열량 5000 적용하면 이때의 전력량은 2.3kWh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화력발전소 열효율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4번 1000kVA의 단상 변압기 3대를 델타 결선의 1뱅크로 하여 사용하는 변전소가 부하 증가로 다시 한 대의 단상 변압기를 증설하여 2뱅크로 사용하면 최대 약 몇 kVA의 삼상 부하에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요 문제는 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델타 결선, 변압기 3대를 델타 결선했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결선했다는 얘기인데, 자, 보시면, 변압기는 1차와 2차가 있지요. 그래서, 요 1차, 2차, 요 두 개 변압기가 한 대예요. 요 두 개, 1차, 2차가 한 대의 변압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1뱅크로 하여 사용하는 부하가 증가로 다시 한 대의 단상 변압기를 증설해서 2뱅크로. 자, 요렇게 합쳐서 있는 것을 1뱅크. 라고 하고요. 여기서 2뱅크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얘를 이렇게 끄집어 와서 얘도 1차가 왔으니까 2차도 와야죠. 2차. 얘도 이렇게 끄집어 와서 한 대를 빼고 여기서 한 대를 증설했대요. 그러면 얘를 V결선했다는 얘기예요. 한 대를 증설해서 얘 V결선. 얘도 V결선이죠. 그죠? 얘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V결선. 얘도 요렇게 V결선입니다. 해서 2뱅크, 1뱅크, 2뱅크 이렇게 2뱅크로 사용하면 최대 약 몇 kVA의 삼상 부하에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요 V결선 변압기의 용량은 이 한 대 변압기의 루트 3배예요. 여기 보면 V결선된 변압기의 용량은 변압기 한 대의 루트 3배다. 요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몇이라고요? 1000kVA. 그러면 요 V결선된 변압기의 용량은 몇이에요? 1000kVA에 곱하기 루트 3 곱하면 1000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이 변압기 뱅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1000 곱하기 2 하면 이때 변압기 전체의 용량은 3464, 약 3460kV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델타 결선한 요 변압기에서 한 대를 빼고 한 대를 증설한 게 요 V 결선된 변압기 E뱅크가 된다는 거.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V 결선의 변압기 용량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다. 네,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5번. 차단기에서 전격 차단 시간의 표준이 아닌 건, 예, 차단기의 표준 전격 차단 시간을 알고 있어야겠죠. 전격 차단 시간은 3Hz, 5Hz, 8Hz. 표준이 아닌 건 10Hz가 있네요. 예, 그래서 답은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유역 면적이 80km 제곱. 유효 낙차가 30m, 연간 강우량이 1500mm의 수력 발전소에서 그 강우량의 70%만 이용하면 연간 발전 전력량은 몇 kWh인가? 단 종합 효율은 80%이다. 자, 여기 수력 발전에서 연간 수력 발전 전력량을 구하는 문제네요. 우선 수력 발전의 전력량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유량 곱하기 유효 낙차 곱하기 효율, 요게 수차 효율, 발전기 효율이 되겠습니다. 요게 수력 발전기의 전력량 구하는 공식이고요. 여기다가 24시간을 곱하면 하루의 전력량, 발전할 수 있는 하루의 전력량, 하루의 전력량에다가 365일 곱하면 1년, 즉 연간 수력 발전 전력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연간 수력 발전 전력량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우선 유량을 좀 먼저 계산해 볼까요? 유량의 단위는 미터 세제곱 퍼 세크예요. 미터 세제곱. 자, 미터 세제곱을 만들려면 미터의 제곱에다가 미터 곱해주면 되죠. 그죠? 요건 면적이고 요건 길이입니다. 면적에다 길이를 곱하면 최적이 나오겠죠. 요게 최적의 단위예요. 우선 일단 요 단위만 보고 한번 구해볼게요. 미터의 제곱이면 여기 제곱인데요. 킬로미터를 기본 단위 미터의 제곱으로 환산할 때는 10의 6승을 곱해줘요. 10의 6승. 예. 그리고 여기 미터 있네요. 그죠? 미터. 밀리미터를 미터 단위로 바꿔줄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미터 세제곱은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량 Q는 80 곱하기 10의 6승, 80km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6승을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1500mm를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한 거고요. 얘가 미터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크, 얘는 초지요. 초. 1년을 초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360 곱하기 24일에다가 1시간의 초, 요거는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시간. 그러면 1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3600초예요. 그죠? 그래서 3600초 곱하기 24시간 하면은 하루 1일이 되고요. 1일을 초로 환산한 값이 되고요. 여기다 365일을 곱하면 1년을 초로 환산한 값이 되겠죠. 요렇게 하고 여기서 그 강우량의 70%만 이용한대요. 그래서 0.7 곱해주면 이때 유량은 2.664m 세제곱 퍼 세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이 여기에 적용될 유량이 되고요. 유효낙차 문제에서 30m 줬네요. 그 다음에 종합효율은 80%, 즉 0.8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럼 요것들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9.8 곱하기 유량 2.664 곱하기 유효낙차 30m 곱하기 효율 0.8 해서 이렇게 한 게 1시간의 전력량. 그리고 여기다가 24를 곱하면 1일. 여기다가 361을 곱하면 1년의 전력량이 되겠죠. 그래서 연간 수력 발전의 전력량은 5.49 곱하기 10의 6승 kWh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37번 영상변류기와 관계가 가장 깊은 계정기는 답은 4번 선택 접지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21번 문제와 동일한 내용이네요. 그죠?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사고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계기가 선택 접지 계정기, 그 다음에 영상 변류기, 그 다음에 GPT,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 예,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영상 변류기와 관계가 가장 깊은 건 선택 접지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38번 어느 변전소에서 합성 임피던스 0.5% 8000kVA 기준인 곳에 시설하는 차단기의 용량은 최저 몇 메가볼트암페어인가? 자, 여기서 이제 차단기 용량 물어봤는데요. 이 차단기는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사고의 용량을 견디면서 차단해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차단기 용량의 최저값은 단락 용량 값이 됩니다. 왜냐? 차단기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예, 단락 용량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죠? 단락 용량을 견디면서 차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값, 단락 용량 값을 구하면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문제에서 0.5 줬죠. 0.5분의 곱하기 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8000kVA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준 용량을 8000kVA 적용하면 1600 곱하기 10의 3승 kVA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메가볼트암페어 단위로 구해라 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면 이게 없어지죠. 그러면 1600 메가볼트암페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차단 용량의 최저 용량은 단락 용량이라는 거. 네, 이거 알아두세요. 답은 2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배전선로의 전기 방식 중 전선의 중량이 가장 적은 방식은 단, 배전전압, 전력, 손실 및 거리는 모두 동일하다. 요거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예, 전기 방식 중 전선의 중량이 가장 적은 방식은 3상 4선식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비슷한 문제 그전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죠? 자,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즉 단상 2선식을 100%라고 한다고 하면 요런 상황에서 단상 3선식으로 바꾸면 전선의 중량은 37.5%만큼 줄일 수 있고 3상 3선식은 75%, 3상 4선식은 33.3%까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중량이 가장 적은 방식은 3상 4선식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0번 3상 3선식 송전선로의 선간거리가 각각 50cm, 60cm, 70cm인 경우 기하학적 평균 선간거리는 약 몇 cm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하학적 평균 선간거리는 등가 선간거리를 의미합니다. 예,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등가 선간거리 구하는 공식은 세 개의 거리, 선간의 거리를 다 곱해준 다음에 3루트를 곱하는 거예요. 3루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루트는 요 앞에 2가 있는 건데 얘는 3을 적용해 줍니다. 3. 요거는 공학용 계산기에 있어요. 예, 공학용 계산기에.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에 3루트 50 곱하기 여기 떨어진 선간거리가 50, 60, 70이라고 했죠? 50 곱하기 60 곱하기 70 하면 등가 선간거리는 59.4c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공식대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요거 등가 선간거리 계산하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복습하는 거 아시죠? 복습할 때는 내가 모르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산 문제 한번 적어보시고 고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에 나온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글로 나오는 문제는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답은 찾을 수 있도록 암기만 해주세요. 예,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공부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